1번 지수의 곱셈이고요. 밑이 같은 지수의 곱셈은 지수끼리는 더한다. 그래서 3에 1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입니다. 지수의 합으로 가니까 1 플러스 루트 5가 돼서 루트 5가 사라지고 3의 제곱, 그래서 9가 되겠죠. 2번 fx 2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이 우리가 항 두 개짜리 극한의 정의를 쓰고 있거든요. 미분계수의 정의 x 마이너스 a분의 fx 마이너스 fa 꼴이 되고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f'a가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모양이 좀 살짝 이상해서 보니까 자 1로 가는 건 여기는 맞죠? 그런데 이 1 대신에 F1 여기에 위치가 F1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확인 한번 해주면 F1 값은 2-1이니까 1이라서 이 1 대신에 F1을 쓸 수 있고, 그럼 이 모양 항 두 개짜리 정확히 일치하니까 주어진 극한의 의미는 F'1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미분 F'X 4x-1이 되니까 2를 넣어주면 4-1은 3이 되겠죠. 3번 세타는 2분의 3파이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4분면에 몇 사분면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다. 얘는 4사분면이 되겠죠. 4사분면이니까 우리가 함수값에 부호 체크해주면 될 거고요. 코사인이 3분의 루트 6이다. 그럼 우리가 세타에 대해서 직각삼각형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일단 편하니까 여기를 세타, 직각, 그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하겠죠. 탄젠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까 높이가 필요할 거라서 피타고라스 33은 9-6 그래서 루트 3이 됩니다. 일단은 탄젠트 세타는 부호 무시하고 길이의 비율은 밑변분의 높이 루트 6분의 루트 3 약분해주면 루트 2분의 1 유리화해주면 2분의 루트 2까지는 맞는데 자 주의할 거 여기 2분의 루트 2에서 뿔마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 보이죠? 사사분면에서 탄젠트는 양수 음수가 되겠죠. 사사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일 거라서 탄젠트는 음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극한을 읽어낼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두 가지 표현 중에서 얘는 마2의 우극한만 읽어내면 되고 얘는 1의 좌극한을 읽어내면 되니까 그래프 가겠습니다. 마2의 마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는 함수값 마이너스 2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다가오고 있는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럼 함수값은 y값을 읽어야 되니까 0이 되겠죠.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입니다. 5번 모든 항이 양수 그렇다면 첫 항도 양수고 공비도 우리가 공비를 r이라 했을 때 r도 양수가 되겠죠. r이 음수면 음수 양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건 안 될 거고 공비도 양수다. 주어진 힌트를 이용해서 A11항 등비 수열이라 그랬으니까 모든 항은 일반항 형태로 들어가면 AN은 첫 항 곱하기 R에 n-1제곱이 되겠죠. 그럼 A3부터 앞에 걸 기억, 뒤에 걸 니은이라고 해서 타고 가주면 기억식은 A3항은 AR의 제곱 곱하기 8항은 AR의 7제곱 하나 뺀 걸로 들어갑니다. A6항은 AR의 5제곱 이게 12다. 뭐 약분을 통해서 A 약분되고요. 5제곱 이렇게 약분되면 R의 제곱만 남아서 간단히 해주면 A, R의 4제곱이 12다 라는 힌트 기억해서 자 이번에는 니은 들어가주면 A5는 AR의 4제곱 플러스 A7은 AR의 6제곱이 36이 되고요. 얘는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얘를 그냥 바로 대입해도 되겠죠. 이 값이 얼마? 12. 그럼 AR의 6제곱은 AR의 4제곱 곱하기 R의 제곱으로 처리를 해준다면 얘도 12가 되겠죠. 그래서 12 플러스 12R의 제곱이 36이 되고 12로 모두 나눠주면 1뿔 R제곱은 3, R제곱은 2. 그런데 공비는 양수다 그랬으니까 R은 양의 제곱근 루트 2가 가능하겠죠. 항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니까 이쪽에 아까 기억에서 얻었던 힌트 써주면 R의 4제곱 루트 2를 4제곱하면 R의 4제곱은 루트 2의 4제곱이고 루트 2 제곱하면 2고요. 2를 한 번 더 제곱하면 4가 되겠죠. 그래서 A, R의 4제곱은
4a가 되고 이게 12니까 a는 3. 그럼 최종 마무리 a 11항은 첫 항 3 곱하기 r의 10제곱 들어갈 거고요. 3 곱하기 r의 10제곱은 루트 2에 루트 2이기 때문에 제곱에 5제곱으로 처리하는 게 편하겠죠. 루트 2를 제곱하면 2의 5제곱은 32, 3 곱하기 32, 그래서 96이 됩니다. 6번 fx가 3차식인데 2차와 1차의 개수에 대해서 a, b 문자가 들어가 있고 마일에서 극대, 3에서 극소이다.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극대, 극소를 모두 갖는 이러한 3차 그래프에서 여기가 마일, 여기는 극소니까 3.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f' 마일은 0. 극값을 갖는 위치가 0이 되니까 f' 3도 0이 되겠죠. 그럼 미분해서 대입해주면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힌트가 두 개 있으니까 대입해주면 a값, b값 찾을 수 있겠죠. f' 마일부터 넣겠습니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0이다 하나. 그 다음 f' 3 넣어주면 3, 3은 9, 3, 27 플러스 6a 플러스 b는 0이고요. 두식 연립할 때 위에서 아래를 그대로 빼겠습니다. 식 정리하지 않고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8a는 0이 되고요. 8a는 마이너스 24 그래서 a는 마3 a가 마3이면 3 플러스 6 플러스 b 이쪽에다 넣었어요. 는 0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9 a값 b값 찾았고 극대값이라는 건 이 위치의 값이니까 극대값은 f 마 1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fx식 완성하고 x의 세제곱 마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고 f 마 1값 마 1 부호 마이너스 정확히 처리하세요. 마 3 플러스 9 플러스 1 없어지고 값은 6이 되겠죠. 7번 3a 플러스 2b는 로그 3의 32 a, b를 곱한 건 로그. 자, a와 b에 대해서 더한 거와 곱에 대해서 로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러한 값을 구해라.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분수꼴에 대해서 주어진 이 식을 먼저 통분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먼저 집어넣으려고 복잡하게 먼저 들어가지 말고. 그래서 3a분의 1 플러스 2b분의 1은 통분해주면 곱으로 통분해주니까 6ab 그렇다면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순서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는 2b 플러스 3a인데 자리를 바꿨어요. 왜? 여기에 있는 모양 그대로 좀 따오게. 자, 그럼 대입할 겁니다. 분자 파트는 그대로 누가 들어가면 된다? 로그 3에 32 들어가면 되고요. 분모 파트에 들어갈 때는 로그 9의 2에 6배 한 번 더 해줘야 됩니다. 6배니까 6 곱하기 로그 9의 2가 되겠죠. 로그의 기본은 뭐가 같아야 된다? 밑이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주면 3이고 여기는 32. 32는 2의 5제곱. 그렇다면 이 5는 앞으로 밀어줄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9는 3의 2분의 1제곱이죠. 제곱. 9는 3의 제곱. 그래서 밑에 해당하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때 분모 자리로 나가는 거 맞죠? 분모 자리로. 그래서 이 밑의 지수 앞으로 꺼낼 때는 6 곱하기 2분의 1 로그 3의 2고요. 위에도 분자 파트도 5 곱하기 로그 3의 2. 그렇다면 로그가 서로 똑같으니까 약분 가능하고 자 분모 파트는 3. 그래서 최종 3분의 5가 됩니다. 8번 다항함수라는 표현 그냥 갖다 버리지 마시고요. 프라임 도함수를 줬어요. 도함수인데 여기서 주의할 건 F1은 함수값은 상수예요. 상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헷갈린다면 얘를 뭐 K든 A든 치환을 해놓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럼 F'X는 6X의 제곱 치환을 해버리면 2AX 이렇게 F1이 바로 A였습니다. 함수 값은 x에 관한 식이 아니면 상수라고 처리해주고 우리가 f2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프라임에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fx 적분 올라가주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 적분상수 c가 붙는데 f0은 4다. 0은 굉장히 착한 힌트죠. 00 넣으면 c가 바로 4다. 적분상수 c는
F0으로 힌트를 주면 그대로 4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아직 A가 해결이 되지 않아 F2 값을 확정 지을 수 없으니까 자, 여기서 고민 한번 했을 때 뭐를 쓸 수 있다? F1이죠. 이걸 F1을 A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어진 fx에 x는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그대로 대입. F1은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4인데 이 F1이라는 값 대신에 A로 표현 가능하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A 값 정리가 되죠. 이 A는 6, A는 3. A가 3이니까 여기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최종 구하고 싶은 F2 값은 8이 16, 마이너스 2, 3은 6, 플러스 4, 그래서 10. 이게 선생님이 제곱인데 하나 빠졌습니다. 차수가 올라가니까 여기를 제곱으로 썼어야 됐죠. 그럼 마지막에 함수값 대입만. 다행히 아까 1이라서 다른 거에서는 오류는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 넣어주면 4, 3, 12, 플러스 4, 그래서 8이 되겠죠. 9번 0 이상 2파이 이하에서 부등식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사인 7분의 파이와 우리가 코사인 그래프를 서로 비교하기 힘들죠. 그럴 때는 함수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게 사인 값이죠. 얘를 우리가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2분의 파이에서 더하고 빼고 이런 표현이 필요한 거 맞죠?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7분의 파이를 변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7분의 파이는 2분의랑 우리가 통분이 필요하니까 14분의 2파이. 얘가 바로 7분의 파이거든요. 이 7분의 파이를 만들려면 이제 여기에 7분의 파이를 사용해야 되니까 14분의 뭐에서 7파이에서 5파이를 빼주면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찢어준다면 형태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값을 사인 자 이렇게 하나 찢어주면 14분의 7파이니까 2분의 파이 그리고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 자 이쪽도 특수한 값은 아니지만 2분의 파이를 통해서 사인 값을 코사인으로 대체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갑니다. 2분의 파이는 함수 바뀌겠죠? 그래서 1사분면에 해당하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1사분면에서 코사인 플러스니까 14분의 5파이로 이제 이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꿨고요. 그럼 이제 코사인으로 식이 바뀌겠죠. 코사인 x가 이하이다. 코사인 14분의 5파이 이하이다. 일단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시작할게요. 주기는 0부터 2파이에서만 보면 되고요. 여기는 파이 그리고 시작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볼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같은 함수로 바꾸면 알 수 있는 게 14분의 5파이 얘도 함수값 코사인의 함수값이죠. 그래서 14분의 5가 어디에 있는지 얘는 x값이거든요. 14분의 5는 어디에 있을까요? 14분의 5파이는 당연히 파이보다 작고요. 2분의 파이보다 작은지 큰지 자 이 지점이 우리가 2분의 파이 기준이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는 14분의 7파이죠.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니까 14분의 5파이는 여기에 있는 x의 값이 되겠죠. 여기가 14분의 5파이. 자,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바로 코사인 14분의 5파이가 될 거니까 얘가 바로 알파가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이 자체가 바로 알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알파.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꾼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타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에 베타가 있을 거고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분의 5파이니까 베타는 2파이에서 2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를 해주면 되겠죠. 14분의 28에서 빼주니까 14분의 28에서 빼주면 23파이가 바로 베타 값이 됩니다. 간격으로 우리가 이 간격이 서로 같다는 걸 이용해서 이쪽 찾고 베타의 값도 정확히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무리 해주면 베타는 14분의 23파이, 알파는 14분의 5파이, 그래서 빼라 라고 했으니까 14분의 23파이 마이너스 14분의 5파이가 돼서 계산해주면 14분의 18파이가 되고요. 한 번 더 약분해주니까 7분의 9파이가 됩니다. 10번 최고점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서
위에 점 마이 컴마 f 마 2라고 함수값을 주지 않고 있죠. 마 2에서의 접선과 fx 위에 점 또 다른 2,3 얘는 그래도 y값이 있네요. 2,3에서의 접선이 1,3을 둘 다 각각 1,3을 지날 때 f0을 구해라. 우리가 얘는 함수값이 없으니까 뒤에 거 2,3을 먼저 쓸 건데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3이라는 건 f2는 3이라서 함수값은 알겠는데 기울기를 모르죠. 그래서 f'2라고 나와야겠죠. 기울기. 그리고 지나는 점이 2,3.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fx는 f'2 그리고 지나는 점 x-2 플러스 3 이렇게 써주고 이 점이 1,3을 지난다. 그럼 x에 1, y에 3을 넣어주면 되겠죠. 1,3을 지난다 처리하겠습니다. f'2 그리고 여기에다 x에 1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바로 3이 되고요. 없어지니까 f'2가 0이다 라는 건 fx식에서 이 프라임 값이 0이라는 건 그 값을 갖는 위치가 되겠죠. 하나는 그 값을 갖게 된다면 두 개를 갖는데 또 하나의 그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식을 좀 빨리 잘 처리하는 방법. 원래는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이렇게니까 여기가인지 여기가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둘 중에 하나 그 값은 2가 될 거고 그럴 때 이 함수 값은 3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fx 계형 최고차의 계수가 1일 때 이쪽의 값을 모르니까 a라고 설정을 해서 가면 식이 적분할 때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일단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fx식을 설정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접했다라고 하면 중근이 되니까 fx는 최고차의 계수가 1이고 x-2의 제곱 그리고 또 하나의 근의 위치 여긴지 위치가 바뀔 건 모르지만 x-a 또 하나의 근 a라고 써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여기에서 이 함수 값이 여기가 x가 0이 아니라 3이었죠. 그럼 이렇게 x축이 내려가니까 방금 여기가 원래 x축에 접했던 게 y축으로 3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나머지 3을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x축 접한 형태에서 y축으로 3만큼 들어 올렸다. 평행 이동했다 라고 써주면 훨씬 편하거든요. 그 값 잡고 적분해 주는 것보다 훨씬 미지수 그렇게 잡는 것보다 편하니까 이렇게 쓰는 방법 처리해주고 이 접선이 또 한번 1,3을 지나는 걸 써야 되니까 프라임 f 프라임 y가 필요해서 미분해 주겠죠. f 프라임 x로 들어가겠습니다. f 프라임 x 앞에 거 미분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또 한번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1이 되니까 얘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상수는 날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됐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f 프라임 마 2가 필요하죠. 기울기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마 2 넣어주면 여기에 마 2 넣어주면 마 4, 마 8 그리고 마 2 마이너스 a 그리고 여기는 마 2 넣어주면 날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 한 번 더 정리해주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래서 기울기가 32 마이너스 8a가 됐고요. 초록색 접선의 방정식 쓰겠습니다. y는 기울기가 32 마이너스 8a 그리고 지나는 점 x 플러스 2 자 뒤에 건 함수값 이 좌표 불편하니까 그냥 그대로 쓸게요. f 마이너스 2값 얘가 몇 컴마 몇을 지난다? 1,3을 지납니다. x에 1을 넣어주니까 3을 가서 곱해주면 3, 32 마이너스 8a 그리고 플러스 f 마 이 값은 3이 되고요. 예, 선생님 부호가 하나 틀렸거든요. 플러스 8a가 맞죠? 이렇게 곱해졌을 때 그래서 여기도 조정하고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해주면 96 플러스 24a 플러스 f 마 이 값은 3이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f 마 이 값은 마이너스 24a 그리고 마이너스 93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함수값 대입 한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가지고 있는 f에다 마 2를 넣었을 때 저 값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f 마이 값을 노란색에 넣어줍니다. 마 2 넣어주면 마 4의 제곱 16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바로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93이 되고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93이 되고요. 조금 복잡하네요. 넘겨주면 이쪽으로 넘겨주면 8a 그리고 이쪽 둘이 더해주면 마이너스 29고요. 이쪽으로 넘으면 플러스 29로. 자, 이쪽 제거하면서 넘겼습니다. 얘도 이항했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64가 되고 a는 마이너스 8이 됐네요. 자, a 값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쪽 지우고 자, a는 마이너스 8 찾았고요. 직접 식에 넣어서 대입해주면 여기가 a는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로 바뀌겠죠. a는 마이너스 8 얻어냈으니까. 자, 그럼 마무리 f0 대입해주면 0 넣으면 2는 4 그리고 0 넣어주면 8 플러스 3 그래서 32 플러스 3이 돼서 35가 됩니다. 11번 두 점 P와 Q는 시각 T에서 각각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 주의해야겠죠. A라는 점 A는 자 P의 시작점은 수직선 1에서 시작했고요. Q는 8에서 출발해서 출발 지점이 원점이 아닌 거 주의해 주시고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 P와 Q의 속도식을 각각 주고 있을 때 출발한 시각부터 두 점 PQ 사이의 거리 자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건 위치의 거리이기 때문에 차가 되겠죠. 위치의 차가 4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위치의 차는 절대값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는데 누가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더 큰 수인지 작은 수인지를 모르니까 위치를 찾아서 위치의 차라면 자 P의 위치를 XP라고 하고요. 그 다음 Q의 위치를 XQ라고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식의 흐름은 XP에서 XQ를 뺀 거에 차 절대값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자, 그럼 XP 먼저 들어가주면 XP는 V 자, 얘를 정적분 할 건데 자 주의할 거 시작점이 원점 0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시작점 플러스 자 얘를 바로 적분해주면 되겠죠. V를 적분하면 위치식이 될 거니까. 화량으로 쓴다면 0부터 t까지 그 해당하는 시각까지의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dt로 정적분의 형태가 되니까 적분상수 C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작점이 0이었으니까 바로 적분 들어가주면 t의 세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7t가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q의 위치식을 잡을 건데 Q는 시작점이 8이었죠. 그래서 8 플러스 이 VT를 바로 적분해주면 T의 제곱 플러스 4T 내림차순 정리 한번 해주고요. T의 세제곱 2T 제곱 7T 플러스 1이고요. 자 이렇게 됐고 두 위치의 차니까 우리가 누가 값이 큰지는 모르지만 차수가 높은 거에서 빼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T의 세제곱 자 여기 2차 길이는 바로 뺄셈 하면서 갈게요. 플러스 t의 제곱 1차 길이 마이너스 11t 정확히 빼고 있으니까 앞에 거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7 절대값이 4가 되고요. 우리가 절대값식을 풀 때는 절대값 안의 식이 뿔마 4다 그래서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가면 되겠죠.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7은 플러스 4일 때 하나 또 두 번째 케이스는 마이너스 7은 마4일 때 음수로 나올 때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먼저 정리해주면 이쪽에 플러스 4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11은 0이 될 거고 조립제법으로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합은 0은 되진 않지만 11, 마11, 마11 이런 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개수를 인수를 마이를 하나 넣어주면 될 듯 합니다.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로 넣어주면 11은 1 여기 마일이죠. 곱했으니까 0 그리고 마 11, 11 그래서 인수 하나 체크되고요. t 플러스 1 근데 얘는 쓸모가 없죠. t는 마일은 우리가 항상 t 값은 0 이상이니까 그럼 이쪽에서 하나 체크해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1은 0 이쪽은 t 값이 음수니까 안 되고 이쪽에서 나오는 건 t의 제곱은 11 t는 뿔마 루트 11인데 t는 양수여야 되니까
0 이상이어야 되니까 t값은 루트 11 하나 찾았습니다. 한번 문제에서 확인할 건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절대값 4가 되기는 되지만 처음인 거 그 시각을 찾아야겠죠. 두 번째 케이스도 t값 찾아주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1t 넘어와 주니까 마3은 0이고요. 개수의 합이 0도 아니고 지금 개수가 대칭성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수항이 3이니까 3 한번 넣어서 찾아보겠습니다. 1, 11, 1, 마 11, 마 3, 3, 1, 3, 4, 12, 1.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 마 3,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은 0이 나오고, 자, 이쪽에서 t는 양수 일단 3이 하나 나왔고요. 지금 뭐 객관식 선지에는 루트가 없으니까 이쪽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확인은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지금 실근이 잡히고 있는 것 같으니까 t는 짝수 공식 쓰겠습니다. 마2 뿔마 루트 2 있는 4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이 되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음수 안 되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도 음수가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t값으로 가능한 건 3. 그리고 이쪽에는 루트 11. 그런데 t값이 처음으로 라는 표현에서 3이 루트 1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으로 해당하는 t값이 되겠죠. 그때의 시각 t는 찾았고 그때 점 p가 움직인 거리니까 얘도 절대값으로 넘어갈 거라서 일단 움직인 거리는 p만 찾아주면 됩니다. 0부터 시각 3까지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이 움직인 거리인데 우리가 절대값 처리해야 되는 거죠. 움직인 거리라고 했으니까 속도의 절대값. 그렇다면 안에 그래프 개형해서 3t, t, 7일 뿔마 그래서 t값은 마이너스 3분의 7과 t는 1이 하나 나오니까 그래프 개형 잡아주면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3분의 7, 1.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정적분 구간은 0부터 어디까지? 3까지만 해주면 되니까 0부터 3에서는 음수 파트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미리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절대값 벗겨주고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이쪽 부분이 함수값 자체가 양수니까 그냥 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7 dt. 자, 정적분 실제로 계산하는 건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모두 다 계산해주면 4 플러스 28 그래서 32가 됩니다. 12번 첫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다음 항을 찾는다. 앞 항이 홀수면 1을 더해주고요. 다음 항은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요. AN이 짝수, 앞 항이 짝수면 2분의 1을 하면서 뒤 항을, 다음 항을 찾아가는 규칙으로 갔을 때 A 2항과 2항과 4항을 더해서 40이 되는 조건을 만족하는 첫 항의 값을 합을 구해라 라고 했고요. 자, 그럼 우리가 A1 값을 첫 항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첫 항부터 홀인지 짝인지 구분해서 간다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A1을 그냥 A라고 하고 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가 홀수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가 홀수에서 시작하니까 기억으로 먼저 바로 타고 가야겠죠? A2는 그래서 A 플러스 1이 되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A가 홀수였으니까 거기에 1을 더하면 A2는 2항은 짝수로 확정이 되겠죠. 자, 짝수입니다. A2는 짝수니까 3항은 니은 형태 타고 갈 거니까 2분의 1을 해줘서 2분의 A 플러스 1이 됐는데 자, A 플러스 1을 2로 나누었을 때 얘들도 자연수가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면 2로 나누은 상태에서 홀인지 짝인지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로 자 2분의 A 플러스 1이 홀일 때와 2분의 A 플러스 1이 짝일 때로 나누어서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 4항은 홀일 때는 그냥 2분의 A 플러스 1에 1을 더해주면 되고요. 짝수라면 2분의 1을 한번 더해주니까 4분의 A 플러스 1이 4항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2항이 하나 만들어졌고 4항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왔으니까 더해서 40이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A2항이 지금 현재 짝수죠. 그럼 4항도 짝수여야겠죠.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도 일단 짝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첫 항은 홀수해야 돼요. 들어가주면 먼저 a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 플러스 1 2와 4항을 더했을 때 40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겨주면 38이고요. 더해주면 2분의 3a 그냥 1을 곱해버리도록 할게요. 2a 플러스 a 플러스 1은 76이 되고요. 넘겨주면 75. 3a는 75고 a는 25가 되고요. a가 홀수라는 조건도 맞고요. a가 홀수니까 a 플러스 1이 짝수다 조건도 맞고요. 얘 한 번 더 확인해주면 26, a에 1을 더하면 26을 반으로 나누면 13이 되고 13에 1을 더하면 짝수. 그래서 모든 조건이 맞기 때문에 첫 번째 이쪽에서 a는 25 하나 나와주고요. 두 번째 케이스 덧셈 들어가겠습니다. a2와 4항 더해주면 a 플러스 1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1이 40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두 4를 곱해 버릴게요. 4, 4 그러면 여기는 160 5a 플러스 5는 160 그렇다면 5a는 155가 돼서 a는 31이 되고요. 확인. a가 31이면 홀수라는 조건 맞죠? 그리고 여기는 짝수도 맞고요. 얘도 짝수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a는 31도 확정. 그래서 a 값으로 지금 첫 번째 케이스에서 두 개 찾아냈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를 짝수라고 놓고 시작해서 또 찾아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a를 놓기는 놓는데 이번엔 얘가 짝수라는 조건에 맞아야겠죠. 항을 짝수로 시작했으니까 2분의 1a에서 시작할 건데 자 a라는 값을 2로 나누었을 때 홀이 될 수도 있고 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누어서 자 2분의 1a가 홀일 때와 2분의 1a가 짝일 때 자 어떤 자연수가 나왔을 때 2분의 1을 했을 때 홀이 될지 짝이 될지는 모르니까 자 그럼 2분의 1a가 홀수라면 기억 형태 타고 가니까 2분의 1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수라면 4분의 1a가 될 건데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건 얘를 홀이라고 그랬죠. 홀에다가 여기는 홀수인데 홀에다가 1을 더하면 얘는 짝수로 확정이 돼 버립니다. 3항은 자 짝수니까 3항이 짝수니까 2분의 1만 해주면 4항이 확정이 되겠죠.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 얘가 이제 4항 얘는 조건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얘는 4분의 1a는 자 홀을 다시 한번 2분의 1을 했을 때 아니라 2분의 1을 짝수라고 놨으니까 짝수를 다시 한번 2분의 1을 하면 홀이 되는지 짝이 되는지 케이스가 또 두 개로 나누겠죠. 4분의 1a가 홀일 수도 있고 4분의 1a가 짝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4항은 홀일 때는 1을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엔 짝수라면 한 번 더 2분의 1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A2가 홀이면 얘도 홀이어야 되고요. 얘도 홀이어야 되고 홀이어야 되고 모두 자연수여야겠죠. 자 확인 덧셈 들어가겠습니다. 2항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1a 플러스 2분의 1이 40이 돼야 되고요. 둘이 더해주면 4분의 3a 플러스 2분의 1이 44를 곱하겠습니다. 3a 플러스 2는 160 넘어가 주니까 3의 2는 158인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첫 항이 자연수여야 되는데 깨지고 있죠.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 2분의 1a 플러스 4분의 1a 플러스 1 자, 이쪽 케이스 가고 있습니다. 더한 게 40이다. 그럼 둘이 더하면 4분의 3a 넘겨주면 39 약분하면 13 그래서 a는 곱해주니까 52가 되고 있고 자 a 짝수 맞고요. 예, 51을 로 나누었을 때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쪽 케이스는 아니겠죠. 이쪽 케이스 따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틀렸죠. 짝수라고 들어가야겠죠. 둘 다 짝수 A2가 짝수였으니까 자 그럼 여기 짝수 되는 거 맞고요.
52 나누기 4 들어가주면 13 더하기 1도 짝수. 그래서 이쪽에서 나오는 A 값은 52가 나오고 있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하나만 더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1A. 자, 이쪽 짝수 케이스 타고 가고 있어요. 얘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플러스 8분의 1A가 40이 돼야 되고요. 둘이 더하면 8분의 5A는 40. 약분해버리면 8. A는 64가 되고요. 짝수 조건 맞고요. 2분의 1A도 짝수 맞고요. 8분의 1A도 짝수가 맞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이쪽에선 A는 64. 자, 그래서 첫 항으로 가능한 모든 값을 더해주면 25 플러스 31 플러스 52 플러스 64. 자, 두 개씩 더해주면 56 더해주면 116. 그래서 172가 되겠죠. 16번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을 풀 건데 우리가 밑을 먼저 봐야 되는데 2와 4죠. 여기에서 2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같이 밑과 진수를 같이 제곱을 해주면 어차피 등식은 성립할 거니까 밑을 숫자가 더 큰 4로 맞추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럼 좌변은 로그 4의 x마 1의 제곱은 로그 4의 13 플러스 2x가 되고요. 로그에선 항상 밑조건, 진수조건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식에서 밑조건, 진수조건을 체크하는 게 맞으니까 진수조건은 x마 1은 0보다 크다. x는 1보다 크다. 그 다음 뒤에 거에서는 13 플러스 2x가 0보다 크다. 2x는 마이너스 13보다 크다. x는 마이너스 6.5보다 크다. 자, 둘을 연립해주면 x는 1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 될 겁니다. 자, 조건 체크해놓고 자, 그럼 이번에 로그에서 밑이 이미 같아진 상태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되겠죠. 자, 좌변 전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3 플러스 2x 양변 한쪽으로 정리해주고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 6이 맞불. 그래서 x의 값은 6과 마인데 자,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수 조건 체크 안 하면 주관식 답 쓸 때 헷갈리니까 항상 로그 방부등식에선 밑조건 진수 조건 체크. 그래서 1보다 크니까 6이라는 x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7번 두 수열 A, B에 대해서 이러한 시그마 수열의 합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시그마를 사용할 때 실수배 덧셈, 뺄셈은 가능합니다. 곱셈, 나눗셈은 불가능. 자, 그럼 앞에 있는 식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식을 분리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2라는 상수, 실수배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AK, 시그마를 분리할 겁니다. 이렇게 K는 1부터 10까지, BK, 얘가 바로 34. 네, 뒤쪽에서 이 값은 10이다. 그럼 얘가 바로 얼마? 10이 되고 있죠. 그럼 얘 구할 수 있겠네요. 1부터 10까지 BK의 값. 자, 그럼 먼저 계산하면 여기가 20이죠. 20. 20을 이항에서 정리해 주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라는 값은 20 마이너스 34가 되니까 자, 얘를 이쪽으로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14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럼 주어진 값은 저렇게 생긴 시그마 구하려고 하는 건 시그마 분리해버리면 AK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BK가 되니까 자, 얘는 문제에서 10이라고 줬고요. 방금 찾은 얘는 얼마? 마이너스 14. 주의하세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24가 되겠죠. 18번 fx는 전체적으로는 4차죠. 2차 곱하기 2차니까 f'1이 32일 때 a 값을 구해라. 곱의 미분법을 쓰라는 뜻이겠죠. 이걸 전개하려고 하지 말고 자, 미분하겠습니다. 곱의 미분법 앞에 곱해진 식 먼저 미분 2x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그리고 뒤에 거 곱해진 식 미분 2x 플러스 a 이 상태에서 x에 1을 대입해주면 f'1이 될 거고 1 그대로 대입해줍니다. 2, 1 플러스 a 플러스 3 플러스 2 여기는 대입했고요. 여기는 2 플러스 a 이 값이 바로 얼마? 32. 그럼 마무리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4 플러스 a니까 8 플러스 2a
플러스 전개합니다. 4 플러스 2a가 32가 되고요. 4a는 20이 됐어요. 10이 이항했습니다. 그래서 a는 5가 되겠죠. 19번 두 곡선 3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우리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교점을 먼저 찾아줘야 되거든요. 연립해주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의 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둘러싸인 부분에서 교점을 먼저 체크해야 되니까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은 0이고요. 3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는 0. 자, 그래서 이 두 그래프는 어디에서? x는 0에서 중근이고요. 그 다음 x는 2에서 교점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곡선과 곡선의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A, B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찾고 교점 상황에서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찾아서 절대값 형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점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선생님이 이번에 실제로 A와 B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하지 않고 방금 이렇게 연립을 했죠. 연립한 상태에서 우리가 A와 B라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대신 이러한 3차식의 X축과의 둘러싸인 부분 넓이랑 같은 말이 됩니다.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대략적으로 한번 그래프 개형해보면 그래프가, 자, 먼저 A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0이 중근이고 또 하나의 근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0이 중근 and 또 하나의 근. 이렇게 되고 0이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근이 선생님이 인수분 해봤더니 3분의 7이 하나 뜨거든요. 그래서 0에서 중근 3분의 7이라는 근. 얘가 이제 A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B 그래프는 이렇게, 자, 위볼이죠. 위볼. 위로 볼록이니까 어떻게 된다? 둘이 방금 조사했을 때 2에서 교점을 하나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7보다 작은 이런 데서 2에서 교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0에서 뭐 한다고요?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럼 둘러싸임, 그리고 선생님 이쪽에서 이 2차 쪽이 더 넓적할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교점이 더 이상 없다는 건 확정적이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곡선과 곡선을 해석해서 지금 일단 B가 더 위에 있으니까 B에서 빼주는 게 맞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연립했을 때 얘 3차식 있죠. 이거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서로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연립으로 식을 바꿨을 때. 자, 그럼 이 그래프는 그리기가 쉬우니까 근이 0에서 중근 또 2를 갖는다라고 했고 3차식이죠. 그래서 0에서 중근 2를 이렇게 갖는다. 연립한 식에. 얘가 바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의 그래프고 이때 x축과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넓이나 같다라는 뜻입니다. 이쪽으로 해석하는 게 넓이 찾기가 훨씬 편하다는 뜻이 되겠죠. 함수값이 전부 음수기 때문에 0부터 2까지 정적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dx가 될 거고요. 실제로 정적분 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세제곱 0부터 2까지 2만 넣어주면 되겠죠. 2의 4제곱 16 4 약분해주고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8이 16 그래서 넓이가 4가 나옵니다. 자, 이 방법 하나 생각해 놓길 바랍니다. 곡선과 곡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연립했을 때 X축과 둘러싸인 부분으로 해석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쉽다는 뜻입니다.